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대 질환, 유병자도 완벽 대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유병자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보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 보험에 가장 관심도 많으시고 가장 걱정도 많으신 게 유병자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네. 2대 질환은 특히 더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뭐 완벽하게 대비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하신 분들만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또 요새는 유병자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볼까 하다가도 꼭 뭐가 하나씩 걸려서 못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험 좀 가입을 해보신 분들은 네. 완벽 대비, 2대 질환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아시고 방송 시청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잘 조금 모르거나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2대 질환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2대 질환은 우리 보험 플랜 119의 애청자시라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암, 뇌, 심장 이렇게 3대 질환, 우리 사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긴 하는데 2018년에 폐암이 3위로 올라가긴 했으나 5손가락 안에 항상 꼽히는 것이 바로 이 2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 2대 질환은요,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젊은 사람들도 또한 나이 든 사람들도 세포에 악성 신생물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암이 생기는 건데요. 이 2대 질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한 그에 따른 선행 질환으로 이어졌을 때 바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대 질환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또한 그에 따른 선행 질환이라고 해서요. 고혈압이나 당뇨, 또한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들도 모두 합쳐서 2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혈관 문제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뭐 충분히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네. 2대 질환이다라고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325 보험 요것도 익숙한데 네. 종류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때요? 네. 요새 그 325 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네. 보험이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335라고 해서 이게 무슨 007 코드 같기도 한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335라고 해서 이제 보험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유병자 보험이 나오게 된 배경은 건강보험이 워낙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고 또한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뭐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들을 많이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병자로 분류가 되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25 보험에서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가 없거나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거나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만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그 335라고 해서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2년 이내를 보던 걸 3년으로 조금 보장을 까다롭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받고요. 5년 이내에 암만 보던 것이 암뿐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이 중대한 질병까지도 보게 되어서 조건은 조금 까다롭지만 조금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유병자 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숫자가 조건이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병력이 아주 조금 있는데 굳이 325로 가기보다는 뭐 충분히 335만 되면은 더 유리하게 그렇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뇌와 심장이 2대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여성분들 심장 쪽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네, 심장 질환이 참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심장 질환에는 그 심장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또한 심장 판막,
또한 심장의 박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이 좋지 않아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제 심장 박동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네, 우리 심장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죠. 그쵸. 네네.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라고 하는 질병이 바로 심장 박동이 좋지 않을 때 생기는 질병인데요.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뛰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 리듬이라고 하면 만약에 쿵쾅 쿵쾅 이렇게 심장 리듬이 뛴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쿵쾅 쿵쾅 이렇게 조금 빨리 뛰거나 쿵쾅 쿵쾅 이렇게 조금 천천히 뛰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이 모든 질병들을 부정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맥 네. 자주 들어봤거든요. 아, 왜 우리 그러셨어요? 긴장했을 때도 그렇고 그쵸. 심장이 뭐 빨리 뛰면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너무 느리게 뛰어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심장 박동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뛸 때 바로 이런 부정맥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뛰거나 느리게 뛰는 것이 불규칙하게 발생됐을 때를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으로 말을 하는데 예. 이게 바로 여성분들한테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의 추이를 보면은 심방세동 환자 추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이를 보면은 한 5년 새에 13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에는 22만 명, 23만 명 정도인데요. 서울 용산구의 전체 인구수가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매년 이렇게 심방세동으로 걸리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그래서 그렇죠. 보험 이거 가입하면 범위 제일 넓다. 라고 했으면 그거 가입하신 분들 이거 다 보장 받을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런 분들 제가 이제 말씀도 많이 드리고 네. 이대 혈관 질환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혈관 질환이 아닌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부정맥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전에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정맥은 보장이 되지 않으세요. 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범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허혈성 전체 이제 심장 질환 중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 심장 질환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정맥은 심장 질환 쪽에 발생이 되니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허혈성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없애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되나, 새로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수술비로 조금 이것을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해지하지 않고 추가를 하고 네. 아예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왕에 가장 넓은 보장으로 그렇죠.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보험으로 좀 준비가 되어 네,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바로 유병자도 가입하실 수 있는 완벽 꿀팁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들이 어떻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A사와 B사 이렇게 두 군데로 준비를 했고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일단 2천만 원씩 준비하는 컨셉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보험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B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단비만 있고요. 뇌 심내혈관 수술로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A사의 경우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1, 2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여기 특정 심장질환 1에 부정맥이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보다 더 넓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이 되거나 하시면은 가입 금액이 조금 변경이 되고 이 금액이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조정은 가능하실 수 있는데 A사가 조금 더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좀 보장이 넓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보장이 넓은 만큼 과연 보험료는 얼마일지 저희가 네. 또 이대질환 보험료가 비싸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얼마예요? 네,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일단 A사의 경우에는 2만 원대부터 어. 네,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해요. 남성분들까지는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고 예. 여성분들도 그것보다 좀 적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기준이시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가입 금액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보장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비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장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은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준비하시면 네, 답이 나오시겠죠? 그래요.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지만 네. 아마 A사인 것 같은데 네. 원픽을 딱 골라주시면서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원픽은 다 아시다시피 A사인데요. 네.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부정맥 등 보장을 넓게 준비하실 수 있는 A사를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유병자분들 그동안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상품들로 유병자들을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많다 보니까 약을 드시더라도 그리고 작은 수술을 하셨더라도 자기가 앞으로 보장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